자,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 내가 그 과민성 대장염이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궤양성 대장염으로 앓고 계시는 분들, 뭐 저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한 20년째 앓고 있다가 최근 한 1년 전에 걸린 완치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례 내용을 저와 유사한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께 같이 공유해서 이 병을 꼭 한번 고쳐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어 산다는 자체가 정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성질환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 당뇨, 뭐 이런 대표적인 질환이 있지만 소화장애, 그 다음에 대장질환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병을 고치면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의지와 현명한 판단과 올바른 지식이 없었으면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대장이라는 기관은 단순히 우리가 소화기관으로서 변을 배출하는 기관이 아니고 면역체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민성 대장질환이 과연 뭐 어떤 병인가 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이 대장질환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문들이 있죠. 뭐 논문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뭐 유명 논문들 뭐 말도 못하게 많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정말 간략하게 네이버에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과민성 대장증후군, 대장질환이 뭐 어떤 병인지를 제가 검색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대장에 대한 공격, 염증 유발, 그리고 심한 고통, 심지어 출혈까지 있다. 이러한 증상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는다면 악성종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유명한 뭐 논문을 소개한다 이런 것보다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이 만성 설사라든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방치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기 염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악성종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자, 그러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가장 큰 증세가 뭡니까? 우리가 가장 불편한 게 뭐죠? 설사입니다, 여러분. 저도 만성질환 중에서도 이 설사가 가장 힘들어서 이 설사를 어떻게 안 할 수 없을까? 뭐 이것 때문에 이 병을 고치게 된 계기도 있지만 이 설사를 가만히 한번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이 물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변의 형태가 없이 완전 액체 상태로 변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죽처럼 이렇게 변이 이렇게 퍼석하게 이렇게 죽처럼 형태 없이 누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손가락처럼 아주 가늘고 찔끔찔끔 이렇게 짧게 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과민성 대장 설사 하시는 분들이 이 설사를 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패턴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 설사를 한 20년 넘게 계속 번갈아서 이렇게 누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이거를 고치지 않고 산다? 이거를 알고부터는 정말 이 병이 참 무서운 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심각성을 많이 느꼈죠. 그 다음에 느낄 수 있는 게 잔변감입니다. 이거 정말 고통스럽죠. 변을 방금 놓는데도 또 화장실 가고 싶고, 심지어 이게 심해지면 하루에 7, 8번씩 화장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정말 아이가 안 좋은 증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복부 팽만감, 위도 복부 팽만감이 있지만 대장 쪽에 이렇게 아랫배 쪽에 이 팽만감이 생겨서 음식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정 음식을 먹으면 복통, 같은 음식 같이 먹었는데 나만 설사하고 나만 복통으로 호소한다, 이런 복통도 있고, 또 이 예민한 성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앞에 과민한 대장증후군, 예민한
대장질환, 이게 예민하다, 과민하다는 것은 이 심리적인 이 예민한 성격까지도 이 스트레스와도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가더라도 화장실부터 먼저 찾으시는 분들, 뭐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어디 중요한 어떤 일을 앞두고 외출 시에 화장실부터 먼저 가야 되고, 또 도착했어도 화장실을 또 빈번하게 달랑달랑거리는 어떤 이러한 행위들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 이거는 삶의 질을 뿐만이 아니고 이 고통을 동반한다. 이런 거는 많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과민성 대장 질환들의 증세가 여러분들은 무엇과 같습니까? 대장암의 초기 증세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혈변만 나오는 증세가 있다면 이 대장암의 증세와 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런 병을 우리가 방치한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상이 있어서 찢어진다든지 뭐 팔이 부러진다, 이것만 심각한 병이 아니고 설사하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병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고치셔야 되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저같이 50대 중반의 이 중장년층 남성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병과 같이 동반하는 질병이 뭐냐면 위장장애입니다. 대장과 위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소화 기관이기 때문에 대장이 좋지 않으면 위장도 좋지 않다. 저 역시 20년 동안 위장병, 위장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예민한 신경성 소화불량,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설사, 복통, 가스 동반, 이런 것들 다 달고 살았죠.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고 똑같은 음식을 알면서도 계속 먹는 거, 그 음식을 제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술, 맥주, 소주,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우리 많이 먹는 음식들이죠.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 그 다음에 커피, 유제품, 인스턴트 음식,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과 육식 위주의 식습관, 그 다음에 맵고 짜고, 강렬한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으면 저는 여지없이 병의 형태가 좋지 않고, 심지어 어떨 때는 소화불량까지 동반하는 어떤 고통을 동반하는 어떤 그런 증세를 여지없이 보여왔습니다. 이 사람마다, 보시는 분들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다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특정 음식에 반응하는 분들, 상당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뭘 먹고 사느냐? 그 많은 음식들 중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 앞서 6, 7가지 음식들이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이죠. 라면, 피자, 통닭, 햄버거, 이런 어떤 음식들, 가공식품들 안 먹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 역시 먹으면서 설사를 하면 또 설사약을 먹고, 또 괜찮아지면 또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의 악순환은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되면서 최근 몇 년 전에는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굉장히 불편을 동반하고 굉장히 안 좋다라는 신호가 강력하게 들어왔고, 그걸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면서부터 이 병을 고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은 그 음식들 먹으면서 또 괜찮은 음식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유일하게 괜찮았던 음식이 채식이었습니다. 채식과 해조류 같은 음식들은 먹어도 제가 그 변의 형태가 괜찮았고 속이 편안했고, 유일하게 먹을 수가 있었던 음식들은 그런 음식들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웃기는 게, 이 가족들이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즐겁게 먹었는데 저만 소화불량에 설사를 하고, 이런 경우에 악순환의 고리가 점점 깊어지면서 그 횟수가 잦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병이 깊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병을 고치지 않고 계속 간다? 이걸 계속 간다면 악성 종양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고, 심각한 염증병, 대장성 질환, 크론병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런 병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방치했을 경우에 대장암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꼭 유전적인 질병으로 의해서 암이 발전하는 게 아니고, 만성질환, 대사질환들도 꼭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최근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설사를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걸 제가 한번 고쳐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병원을 다녔지만 주는 약들은 지금 되돌아보면 똑같아요. 더 주고 덜 주고의 차이에서 증세를 완화하는 약들만 먹었지 치료하는 약은 없었다. 제가 참 어리석게도 이 만성질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치료하는 약이 있는가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게 정말 어리석었죠.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질병이 고혈압, 당뇨입니다. 저도 고혈압이 있고 당뇨는 전 단계까지 갔지만 고혈압 1단계 약을 먹고 있는 고혈압 환자였었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만성질환이 치료약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오래전에 한 몇 년 전에는요. 그러나 이것을 다 알고 난 뒤에는 야, 이건 내가 원인을 모르고 현대의학에서 이런 병도 치료하는 약이 있다라고 생각했는 거죠.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 지금 아직까지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약들을 지금 한 번씩 보면 제가 잠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들입니다. 이 약들이 제가 그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약들인데 지금 버리지 않고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어떤 약들이 과연 처방되는지, 어떤 약들이 그냥 증세만 완화시키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설사를 완화하는 약입니다. 첫 번째 주는 게, 왜냐하면 설사를 많이 동반하고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건경축, 그 다음에 장내 가스 제거, 그 다음에 긴장성 완화와 통증을 개선하는 약을 처방해 줍니다. 약명은 제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사를 하는 분들의 변의 부피를 인위적으로 뭉치고 만들어주는 약을 처방을 해줍니다. 이 약을 먹으면 살짝 변비 증상이 옵니다. 그래서 변비가 온다 하면 이 약을 빼세요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약을 빼고 이 약을 끊는 순간 똑같은 증세 똑같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치료약이 아니고 증세를 완화하는 약입니다. 음식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먹고 또 설사를 하면 이 약을 먹고 또 괜찮으면 또 음식을 먹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처방해 주는 게 과민성의 대장증후군의 그 과민한, 그 다음에 안정과 진정의 효과를 주는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 위장장애를 호소했기 때문에 소화기 계통약을 같이 이렇게 처방받아서 먹었어. 약이 이만큼 먹었어요. 한 주먹씩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다 생각을 하고 참 부끄럽다고 생각을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병의 심각성을 알고 난 뒤에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내가 어리석고 무섭다라는 공포감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병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원인을 한번